자, 그 다음에 FAS부터 시작해서 해상 내수로에 사용하는 정형거래 규칙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AS부터는 여기 그림적인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나 도로철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박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FAS는 Free Alongside Ship입니다. 선측 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선측. 그래서 부두에서 배가 정박되어 있다면 배 옆에, 그리고 부선을 이용을 해서 선박 화물에 이제 화물을 적재한다라고 치면 부선 위에 물품을 가져다 두는 거, 여기서 이 분기점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왼쪽은 매도인의 위험 부담, 비용 부담,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서 부담을 한다는 것이고요. 프리 온보드는 물품의 본선 적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부분은 본선 적재 해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그 앞에서도 몇 번 쓰였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물품을 매도인이 직접 그렇게 선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선적되어 있는 물품을 사가지고 이걸 이제 프로큐어, 조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매도인의 의무를 다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벌크 화물의 경우에 물품을 매도인이 실제로 선적을 해가지고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벌크 화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보면 이 상업적으로 물품의 교환이 가능한 뭐 철강석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준비한, 혹은 다른 사람이 선적한 화물에 있는 화물을 매수인에게 그걸 이제 구매해가지고 운송 중 전매를 해가지고 매수인에게 보내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계약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품을 조달해서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FOB는 프리 온보드, 선박에 본선 적재했을 때 매도인의 위험 부담이 끝나고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거기까지 비용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CIF죠. CIF. 요거와 요거의 그림 차이 여러분들이 눈치챘겠지만, CIF는 FOB에다가 분기점이 하나 더 그어져서 여기에 들어가는 주 운임, 주 운송 구간의 운임에 대해서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운임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쭉 써놓은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알지 못했던 사항,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안,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노동쟁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전쟁이라든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거 이상의 뭔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매도인의 부담이 아니라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왜? 이 기준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매도인의 부담, 오른쪽은 매수인의 부담인데, 요 구간에서 발생된 이벤트들, 천재지변이든 어떤 이벤트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매수인의 책임, 매수인의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매도인은 철저하게 뭐만 더 준다? 여기까지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플러스 알파, 운임. 그러면 CIF도 답이 나오죠. 무슨 차이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차이다. 근데 CIF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ICC를 인커텀스 상으로는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가지의 조건들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무역학 개론이나 국제상무론에서 인커텀스를 배워요. 무역계약론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가이드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역계약을 이끌고 국제물품 매매를 하게 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당사자들 합의에 따른 매매 계약일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매도인의 역할과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역할과 매수인의 의무를 이 국제상업회의소라는 곳에서 제정한 인커텀스가 하나의 방향, 하나의 가이드, 하나의 템플릿, 하나의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
인커텀스를 무역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인커텀스 그 자체를 얘기할 때 중요한 거는 인커텀스에 수많은 표현들이 등장하고 인커텀스에서 설명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필요 없고요. 인커텀스의 핵심은 이거예요. 포인트가 어디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어디냐, 뭐 매도인의 의무와 인커텀스 상에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관련 뭐 A1, A2, A3, B1, B2, B3 해가지고 쭉 규정되어 있어요. 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A1에는 일반적인 의무, 그리고 A2에는 매도인의 인도, 매수인의 인도 수령, 그리고 위험 이전, 운송 보험, 그리고 매도인의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 운송 수류, 매도인의 뭐 수출 통과, 수입 통과, 그리고 물품의 점검, 포장, 하인 표시, 이런 것들,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매도인이 할 일은 무엇이고 매수인이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뭐 분쟁에 대한 조항이나 소유권에 대한 조항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매도인의 역할과 매수인의 역할을 규정해 놓은 것이 인커텀스이긴 한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이런 의무를 통해서 매도인의 역할과 매수인의 역할을 우리가 나눠보는 것도 중요한데, 인커텀스의 진짜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 이건 거죠. 위험 이전의 분기점이 곧 물품의 인도 지점이고, 여기 이 인도와 위험 부담의 분기점을 기준으로 매도인의 비용과 매수인의 비용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커텀스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 비용의 분기점은 여기 11가지 그림에서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11가지 조건이 다 달라요. 조금씩 눈곱만큼의 차이, 큰 차이,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지만 사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애들을 묶을 수도 있어요. CPT와 CIP 비슷하죠. 그리고 FCA, CPT, CIP 비슷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얘는 분기점 이후에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고요. 얘는 운송비만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요. 얘는 운송비와 보험료만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게 FCA와 CPT와 CIP의 차이점이 나뉘는 거죠. CFR과 CIF도 같이 묶을 수 있죠. 운송료만 운임만 부담하느냐, 운임 보험료만 같이 부담하느냐.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DDP, DPU, DAP. 얘네도 묶을 수 있죠. DAP와 DDP는 거의 같습니다. 뭐만 달라지면 수입 통관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느냐, 매수인에게 있느냐. 물품을 내려주지 않고 하역 의무와 하역 비용에 대한 책임이 매수인에 있는 건 똑같아요. DAP나 DDP나. 중간에 D냐 A냐 그 차이죠. 그리고 delivered at place는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의 어떤 지정된 장소, 터미널 어느 곳에 가서 가져다 주는 것이고, 거기까지 발생되는 모든 위험과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근데 정말 웃긴 점은 그렇게 갔을 때 그 운송수단에서 내려놓는 하역 비용은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다. 매수인의 책임과 매수인의 비용이다. 그거를 매수인의 책임과 매수인의 비용으로 하고 싶으면 새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인커텀스 2010에서 DAT라고 존재했던 애가 DPU로 바뀐 거죠. 껍데기만 바꾼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인커텀스를 좀 여러분들 이제 뭐 무역학 개론 때 공부했고 상무론 때 공부했고 무역 계약론에서 조금씩 다뤘습니다. 물론 무역 계약론의 인커텀스는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 사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할 내용이 본질이에요. 무역 계약론에서 다루는 인커텀스는 그 전에 우리가 인커텀스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훑어보는 시간이 이번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보고 살펴봄으로 인해서 인커텀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명확해지고 좀 더 좀 널린 좀 더 깊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공부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인커텀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품의 인도, 그 인도 지점이 위험의 분기점, 그리고 그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 곧 비용의 분기점이라는 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인커텀스 2020 규칙에는 인도의 장소나 항구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 적게 되어 있죠. 물론 뭐 다른 애도 있습니다만 어떤 애들 C 조건. 장소나 항구는 EXW와 FCA에서 매도인에게 제일 가깝고 DAP와 DPU와 DDP가 매수인에게 가장 가깝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A2에서 정해지는 인도 장소와 인도 항구는 위험과 비용에 관해서 매우 중요하다. 다 그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이 정해지면 거기가 위험의 분기점이면서 비용의 분기점입니다. 자, A2의 인도 장소나 인도 항구는 A3 하에서 위험이 매도인에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장소를 확정한다. 제가 계속 그 부분을 강조를 드렸죠. A2의 인도 장소나 인도 항구 또한 A9 하에서 말하는 비용 할당의 기준점이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을 텍스트로 써놓은 거예요. 이 내용은. 그래서 그 인도 장소를 정하면 그게 결국에는 위험의 분기점이고 그리고 비용의 분기점이 된다. 자, 그리고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커텀스 2000 2000까지는 이거를 인커텀스를 두 개의 운송 수단 방식에 따라서 나누지 않고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E, F, C, D로 나눴습니다. E 그룹은 수출국, D 그룹은 양육국에 있었고요. F 그룹과 C 그룹은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EXW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하기로 합의한 지점으로 하고 DAP, DPU, DDP 물론 이때는 인커텀스 2000 시절에는 DEQ, DES였고 2010 버전에서는 DAP, DAT였어요. 그렇지만 2020으로 와서는 DAP, DPU, DDP로 바뀌었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국가, 양육국에 있는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할 그런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과 특징이 있고요. EXW의 경우에는 운송 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위험 이전합니다. 맞죠? 운송 시작도 안 했는데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되고 물품이 인도되기 때문에 위험이 넘어가고 위험이 넘어가기 때문에 비용 분기가 나뉘게 되는 점이죠. 그리고 D 경우에도 운송이 다 끝나고 물론 추가적인 내륙 운송이 있을 수 있지만 주 운송 구간의 운송이 끝난 다음에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죠. EXW와 D 조건은 그런 차이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F와 C가 조금 다른 거고. 자, 그리고 대체 가능한 인커텀스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EXW와 DDP가 사실상 양극단에 있다고 보면 돼요. EXW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고 DDP는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EXW는 매수인의 최대 의무고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쓰이냐? 물론 EXW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소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EXW의 경우에는. 하지만 EXW를 쓴다고 하는 것은 수출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도인의 국가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받아서 그 현지에서 사용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 EXW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EXW나 DDP라는 것이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하고 매도인이 수입 통관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출 통관을 수출자가 하고 수입 통관을 수입자가 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EXW의 경우에는 FCA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DDP의 경우에는 DAP나 DPU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거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아니고 ICC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ICC가 재미난 점이 EXW도 자기들이 항상 인커텀스 만들 때 이야기를 하고 DDP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국제무역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자기들이 꼭 이렇게 각서를 달아요. 자, 그리고 F 조건과 C 조건, F 규칙 또는 C 규칙들이 있는데 이것의 본질적인 차이는 결국 물품의 인도 장소는 선적하는 곳에 있다는 점이에요.
FCA 선적국 내 운송인, FAS 선적국 내 선축, 그리고 FOB 선적국에서의 선적항, 그리고 CPT, CIP, CFR, CIF 모두도 물품의 어떤 인도는 선적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CPT와 CIP의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CFR과 CIF는 FOB처럼 본선 적재를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럼 이 F와 C의 차이를 뭐냐? 선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후에 주 운송 구간의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하느냐,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하느냐예요. 매도인이 부담을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졌지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져서 위험의 책임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갔지만,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을 하게 되는 애들이 소위 말하는 C로 시작하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주 운송 구간의 운송비 혹은 뭐 필요한 경우의 보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F 조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C 규칙 같은 경우에 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앞에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물품의 인도는 선적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운송비, 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점이 있다. 거기까지 들어가는 운송료, 운임, 보험료만 매도인이 플러스 알파로 부담하는 것이다. 그 외의 비용은 다 매수인 거다. 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졌고 위험 부담이 이루어졌고 위험의 이전이 이루어졌고 비용 분기가 그 앞에서 끝났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CIF든 CIP든 CFR이든 뭐 하나 뭐죠? CPT든 얘네들이 뒤에 오는 장소, 얘네들 뒤에 이 조건, 이 정행거래 규칙을 사용할 때 이 알파벳 대문자 세 글자 뒤에 오는 장소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품의 인도 장소가 아니라 매도인이 운임, 운송비, 보험료를 부담해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보내는 장소가 그 뒤에 오는 장소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용의 분기점이 아니라 일종의 주 운송의 목적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주 운송의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들어가는 운임, 운송비, 보험료만 매도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게 C 조건의 특징이자 다른 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인커텀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빠르게 쫙 훑었어요. 쫙 훑었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어떤 간습과 간행과의 차이점, 상간, 이게 정형거래 조건이 뭐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고,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오리지널, 클래식, FOB, 인커텀스 이전에 존재했던 FOB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커텀스 이전에 존재했던 FOB를 얘기를 하면서 그 FOB와 인커텀스 상의 FOB를 한번 비교해 가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